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자막 아래 이런 문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엔 친구 만날 일이 거의 없네요. 순간 마음 한켠이 찌릿해졌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연락이 잦았던 친구들과도 점점 뜸해졌고, 그마저도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소식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더군요. 어릴 적엔 친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들과의 시간은 인생의 중요한 일부였고, 미래를 함께 그렸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에 가족이라는 중심이 생기고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급급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친구가 더는 내 삶의 꼭대기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 대해 괜한 죄책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내가 변한 걸까? 혹시 나만 이렇게 된 걸까? 라는 불안함. 하지만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친구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친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유지하기보다는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만 남겨두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슬며시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가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하지 않아? 어느 날 지인이 물었습니다. 경희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이젠 누군가랑 어울리는 게 더 어색해요. 60대에 접어든 경희 씨는 예전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카페 모임, 등산 모임, 동창회 시간만 나면 나갔죠. 그런데 모임이 끝날수록 허무해졌습니다. 자랑, 뒷담화, 비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괜히 씁쓸하고 다음 날은 괜히 기운이 빠졌습니다. 한 번은 오래된 지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이 먹으면 친구밖에 남는 게 없다더라. 그 말에 경희 씨는 마음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남는 건 친구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편안한 나 자신 아닐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걸 외로움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정말 외로운 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앉아 있는 그 순간입니다. 대화의 방향이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마지못해 들어야 하는 자리는 더 지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양쪽 모두가 편안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오는 불편함은 오히려 더 빈번하게 느껴집니다. 정치 이야기로 험해지는 자리, 자식 자랑으로 뒤틀리는 분위기, 과거 얘기만 반복되는 지루한 대화들. 그럴 바엔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조용한 오후 따뜻한 차 한 잔과 책 한 권, 그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채워주니까요. 사실 혼자 있는 법을 알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관계에 목말라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는 말에 속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내 마음이 허할 때 오는 것이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경희 씨는 지금도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산책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온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관계가 없어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어온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지쳤던 것이라는 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맞지? 얼마 전 성훈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전엔 죽이 척척 맞았던 사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고는 어색함만 남았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 과거에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어떻게 살더라는 말뿐. 반면 성훈 씨는 최근 건강관리와 은퇴 후 준비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관심사가 달라지니 대화의 결이 달라지고 결국은 말은 이어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게 꼭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관심의 무게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젊을 땐 대화가 그저 재미있으면 됐습니다. 유머 코드만 맞아도 친구가 됐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하지만 중년 이후의 대화는 조금 다릅니다. 서로 삶의 방식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유쾌함만으론 대화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기만의 확고한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정치, 돈, 자녀 교육, 종교, 건강관리까지 대화 주제마다 팽팽한 견해 차이가 생기고 그걸 조율할 여유나 의지도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결국 불편한 대화는 서서히 만남 자체를 줄이게 만들고 그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10년, 20년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 하지만 관계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가가 아니라 지금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에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알게 된 사람이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지금의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인연은 기간이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예전 친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그저 지금의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우리는 이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어떤 만남이 나를 소모시키는지.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디에 쓸 것인지는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예전엔 친구들 사이에서 꽤 인싸로 통했습니다. 모임이면 빠짐없이 참석했고 단톡방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유쾌한 이모티콘으로 분위기를 띄우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단톡방을 켜는 게 버겁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자랑을 했는지, 누가 또 누구 험담을 했는지 그 이야기들이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왜 예전처럼 친구들과 즐겁지가 않을까? 처음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변했나? 성격이 까칠해졌나? 아니면 예전보다 마음이 여유 없어진 걸까? 그런데 한 번은 우연히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너는 왜 그렇게 말이 없어졌냐? 예전엔 웃기고 재밌었잖아. 순간 민수 씨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랑 웃긴 얘기를 나누기엔 이제 내가 사는 현실이 너무 다르거든. 어릴 땐 뭐든지 친구와 공유했습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영화에 웃고 울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각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관심사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에너지 쓰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전처럼 매달 친구를 챙기고 자주 만나고 밤늦도록 떠들고 웃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아이 키우랴, 일하랴, 병원 다니랴, 가족 챙기랴, 정작 내 삶을 유지하기도 벅차니까요. 그러니 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다른 우선순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정리에 따라 자연스레 거리를 두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모든 친구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돌아오면 후회만 남는 사람이라면 그건 친구라기보다는 습관처럼 남아있는 의무적인 관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힘이 되어주는지 아니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지는 솔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보다 나에게 맞는 친구 한두 명만으로도 충분히 삶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수의 진짜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고 더 오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친구를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이어오던 관계에 매달리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젠 놓아줄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번 덜어내야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관계를 덜어낸 자리에 진짜 나다운 시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의외로 아주 따뜻하고 평온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혼자가 더 익숙해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70세가 된 은희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모임을 쫓아다니느라 바빴고 약속 없는 주말이면 외롭고 허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시간을 채워가는 일이 더 즐겁고 편안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짧은 산책을 다녀온 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손바느질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소소한 일상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혼자인 걸 두려워했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 보일까? 혹시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무리해서 약속을 잡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과 모임에 나가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작 사람들은 내가 혼자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해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원래 혼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품고 살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많아도 결국 삶의 가장 깊은 부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안의 세계를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외로움이 아닌 고독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약속에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대화에 끼지 못할까봐 눈치 보지 않아도 되죠.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완성의 한 형태입니다. 오롯이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혼자라고 해서 늘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허전하고 문득 외롭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감정을 다독이는 법을 아는 겁니다. 고요한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잔하며 쉬어가기, 산책 중에 마주치는 계절의 기척에 미소 짓기,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는 하루를 온전히 나답게 살아보기.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힘보다도 더 깊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기에 상대방을 억누르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있는 법을 익힌 사람은 결국 어떤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친구가 하나둘 멀어지고 어느새 주변이 조용해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 나이.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렇게 혼자인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결코 실패도 결핍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와는 다른 단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라고,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누군가를 곁에 두라고,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를 곁에 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혼자라면 그건 어쩌면 오히려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유연해지며, 더 나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중심에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까지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한 오후 햇살 아래서 나를 위한 커피를 내리고 산책길에 불어오는 바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나간 것에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느끼는 살. 그렇게 하루하루를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며 사는 살. 그건 결코 초라하거나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가장 순수하게 마주하는 진짜 나다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루의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